안녕하세요. 업대연봉입니다. 전입교육까지 끝내고 일단 전입을 가는 생활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할 건데, 가기 전에 우리의 이제 주임원사님, 행부관님들의 80년대 본인들의 하사 시절 80년대 때 라떼는 마리아를 제가 들은 것들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 경험이 아니라 행부관님께 주워 들은 스토리예요. 아주 옛날 얘기라서 그 시절 분들이 계시다면 불편하실 수 있는데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떼는 마리아. 이거는 전입교육을 받을 때 이대대 주임원사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주임원사님이 몇 기셨더라? 9기셨나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는 특전사, 공수부대원들이 상당히 파워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7년단이 익산에 있잖아요. 익산도 조폭들이 상당히 유명한 악명 높은 지역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런 데 있잖아요. 부산, 목포, 인천 이런 지역들이 조폭들이 상당히 유명한 지역들인데, 이 익산 지역, 익산, 군산, 전주가 붙어 있거든요. 이쪽 지역도 그거에 못지않게 무서운 동네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익산 깡패가 있을 거 아니에요. 80년대 때 휴가를 나갔던 하사였대요. 되게 막내 하사가 휴가를 갔다가 복귀하는 날 부대 복귀를 딱 했는데 얼굴이 다 터져갖고 이빨 다 빠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복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왜 그래? 했는데 익산역 앞에서, 그 당시에는 뭐 일이었겠죠? 일이 시였나? 아무튼 조폭들한테 진짜 집단 구타를 당하고 온 거예요. 다 터져갖고 진짜 얼굴이 완전히 그냥 개망나니가 돼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상부에 보고를 했대요. 누구누구 하사가 휴가 복귀 중에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그게 바로바로 보고를 타고 올라가더니 그 당시 여단장님한테 보고가 딱 들어갔대요. 여단장님이 전군 집합시켰대요. 모든 수송대 동원해갖고 모든 차량 전부 다 모으고 모든 대대의 전군들 다 집합시켜서 몽둥이 하나씩 들고 익산역 터미널 앞에 나갔다고 합니다. 진짜 덩치 있고 머리 짧고 건들건들한 애들 다 때려잡아가지고 역 앞에 무릎 꿇어놓고 그냥 두들겨 팼다 그런 썰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깡패들 다 잡아놓고 여단장님이 그 자리에서 애들 다 무릎 꿇려놓은 상태에서 한마디 했다고 하더라고요. 군인 건들면 니네 그냥 씨를 뽑아버릴 테니까 각오하라고. 근데 저도 그때 그런 말을 듣고 와 갑자기 막 뽕이 차오르더라고요. 멋있었어. 근데 그때는 너무 옛날 얘기였으니까 지금은 그럴 수 없잖아요. 아 내가 멋있는 부대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들었었고요. 두 번째는 이분은 실제로 3여단 출신이세요. 3여단에서 근무를 하셨고 강릉 무장공비 사건 때 실제 투입이 됐던 팀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부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이분이 그 공비를 한 명 사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표창을 좀 받았다, 진급을 했다 그랬나? 현재 제가 군 생활할 때 7여단에서는 이분은 계급이 준이었어요. 원래 준이는 자동 진급을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시험을 봐야지 준이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준이었고, 이분이 3여단에서 실제 강릉 무장공비 때 같이 침투를 했고 한 명의 공비를 사살한 분이시다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사실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서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증을 안 해봤어요. 아무튼 근데 그분이 이제 강릉 무장공비 사건 때 나갔던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돌아가신 저희 선배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강릉 무장공비 애들이 레페를 타고 내려가다가 레페를 타고 쫙 내려갔는데 그 공비 하나가 그 선배님을 타겟으로 잡은 거죠. 그래갖고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그 선배님이 투항 권유를 했대요. 투항 권유를 했는데 바로 총이 날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총을 정말 머리에 직방으로 맞아가지고 사실 직사를 했죠. 직사를 했는데 그 순간에도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3발 정도가 그 바위에 꽂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특전사는 대단한 곳이다. 하사 이제 전입교육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뽕이 막 차올라요. 첫 번째는 조폭 때려잡은 썰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무장공비를 사살한 썰이잖아요. 이런 걸 들으면 이상하게 특전사라는 조직은 파병도 많이 가요. 지금도 파병을 계속 가지만 이라크, 레바논, 지금은 수단 이런 데 막 가잖아요. 더 옛날에는 동팀으로도 갔다 오고 했는데 사실 되게 위험 지역이에요. 위험 지역인데 외부인이 봤을 때는 그런 위험 지역에 파병을 간다?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특전사 안에 있으면 그런데 가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파병을 갔을 때 사람들이 다 환호했어요. 오, 우리 간다, 드디어 간다 막 했거든요. 이 강릉 무장공비 때도 그러더라고요. 이 선배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그때 작전에 투입됐던 3여단 팀원들끼리 그랬대요. 누가 사살하는지 내기하자. 잡은 사람한테 몰빵해 주자고 해갖고 돈 막 걷어갖고 그 당시에 막 10만 원씩인가 개인당
잡은 사람한테 몰빵해 주자 이런 내기도 하고 겁이 없었다. 오히려 진짜 쏴 죽이고 싶어가지고 잡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더 앞으로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듣다 보면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조직에 있으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상당히 정말 위험한 훈련조차도 되게 많이 위험한데 그거를 실전으로 가게 되면 진짜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년 때 천안함이 터졌었고 연평해전은 제가 전역하고 터졌고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괜히 내가 현역 때 전쟁 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가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전쟁 나면 김정일 저 새끼 그냥 내 모가지 내가 따버려야지라는 좀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뒤지더라도 북한군 100명은 내가 다 썰어버리고 죽겠다. 이런 마인드들을 다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특전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 군인들이 다 이런 마인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한 군인들이 이 땅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발 뻗고 주무셔도 안전할 겁니다. 군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위에 있는 새끼들이 문제죠. 어떤 새끼가 군인을 당나라 군대로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체제 전복 이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죠. 진짜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징역이 아니라 진짜 좀 능지처참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에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지는 편하게 자라났고 사상은 빨갱이 사상에 젖어가지고 북한 추종하고 그 새끼들은 간첩이죠. 실제 간첩 지령을 받고서 활동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상을 추종하는 것조차도 저는 간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었으면 과연 그딴 식으로 살 수 있었냐? 어디서 편하게 자라가지고 이상한 사상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사는 군인들 챙겨주지 못하는 거죠. 군인이 죽으면 개 죽음이고 어느 정당이든 어느 누구든 무소속이든 상관없어요. 국가를 위한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북한에 자꾸 추종하는 사람들은 경멸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특전사라는 조직에서 생활을 했고 여기에서 생활을 했다 보니까 북한 그다음에 이제 북한군 지금은 김정은이 되겠지만 그 당시에 김정일 괴뢰군들 빨갱이들 이런 애들은 다 때려 죽여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 휴전 국가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휴전 국가인데 북한은 물론 우리는 한 민족이지만 현재까지는 적군이에요. 확실하게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에요.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북한은 주적이란 말이에요. 다른 국가들 뭐 인근의 일본, 중국 뭐 더 멀리는 러시아도 있고 뭐 미국도 있고 있지만 때로는 그런 국가들과 어떤 역사적으로 전쟁도 해보고 나라도 뺏겨보고 수많은 안 좋은 일들 겪었지만 현재 2021년 이때 일본하고 전쟁 중인 거 아니잖아요. 중국하고 전쟁 중인 거 아니잖아요. 물론 과거에 어떤 청산해야 될 것들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현재 이 시점에 북한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왜 북한을 옹호하냐고. 그리고 중국하고 뭐 관계, 일본하고 관계는 지금은 현재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죠.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하고. 선배님들 라떼는 말이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의 정치 성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특전사뿐만 아니라 모든 이 현역 이 군필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일단은 우리 주적부터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근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굽신거리지 않도록 당당한 국가가 되어야죠. 옛날 선배님들의 라떼 얘기를 들으면 물론 그때는 참 더 훨씬 더 지옥 같은 생활이었겠지만 멋있었겠구나 저 선배님들 때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때는 말이야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는 전입교육이 다 끝났어요. 각 지역대로 각 중대로 흩어질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는 남은 기억이라고는 맞은 거, 괴롭힘 당한 거, 우은 거 아무튼 뭐 힘들었던 기억밖에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추억거리가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같이 생활했던 동료들하고 아직까지도 편하게 지낼 수 있었고 지내고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리얼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